공수, 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상담 실전 점프반을 할 거예요. 총 과정은 8개월 과정 정도 할 거고요. 자, 1주차 오늘 나가는데 우리 주제는 뭐냐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연애 시기와 결혼 그리고 질병에 관해서 할 건데요. 첫 달은 연애 시기와 결혼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자미도수로 보는 방법, 기문으로 보는 방법을 찬찬히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수업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정도는 되겠다. 이거는 해보자고.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자미로 봤을 때 연애가 될까요? 뭐 성사가 될까요? 그 정도는 알아보는 정도. 그리고 결과까지 말한다고 하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마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결혼이 마침은 아니에요. 자, 네, 나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연애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명으로 친다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은 있어야지. 또 어떻게 만나게 될까? 누군가가 도와줄까? 누구를 통해서 만날까? 어떤 장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연애 시기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연애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러한 사항들을 자미도수와 기문에 대입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미롭나요? 자, 자미도수 14정정 연애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명반을 펴서 명궁을 볼 건데 선천명이 어떤지를 볼 거라는 거예요. 선천명이 실제로 좀 고독과 관련된 별이냐 감정을 쓰는 별이냐에 따라 원래 달라요. 자, 천기나 천동, 염정, 태음 이런 별들은요. 우리가 감정성계라고도 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천기, 천동, 염정, 태음은 연애할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무슨 만족을 원하냐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연애 스타일 자체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상대가 아니야. 자기랑 너무 달라. 그러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곡은 좀 특이한데요. 행동으로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물질적인 만족도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 재물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재물이라고 해요. 이게 충족이 되면 오케이. 열심히 사랑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헤어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문은 어떠냐면 솔직하고 자기주장이 강한데 나를 결국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연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세요. 탐량은 어떠냐면 욕심이 많은 별이잖아. 정신과 육체적인 만족을 동시에 추구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나 좀 안정시켜주고 육체적으로도 나 좋게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량은 연애를 많이 하겠지. 자주 하겠지. 하지만 헤어질 확률도 높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듯이 화탐격 되면 확 일어나듯이 화탐격이 깨질 때는 연애 깨지기 쉽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천상은 어떠냐면 꾸준할 것 같아도 생각보다 거문이라든가 거문궁에 영향받으니까 대궁에 있는 파군이라든가 삼방에 있는 천부 등에 의해 변화하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천상은 원래 나 꾸준히 할 거야. 계속 갈 거야. 하지만 주변 상황에 의해서 깨지기도 쉽고 또 그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미도수는 정말 고독성계가 많아. 자미, 태양, 무곡, 천부, 천량, 칠살, 파군. 이 사람들은요. 나 혼자도 좋아. 그럼 운에서도 똑같아. 이런 운이 오면 나 혼자도 괜찮은데 꼭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요? 잠이라면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도 보필처럼 다스리고 싶어. 하인처럼 그런 게 좀 많아요. 태양은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정까지 막 신경 쓸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화로 보면 경일무운동 하잖아요. 태양의 화록이면 부처궁에 화기 떨어져요. 천동의 화기처럼 그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무곡은요. 이렇게 물질적인
만족도 추구하지만 무곡 자체가 그냥 혼자서도 잘하기 때문에 없어도 돼 이런 생각도 갖는다는 거예요. 천부도 그렇게까지 안 필요해.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고독성계라고 해요. 천량, 칠살, 파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명반을 한번 봐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명궁은 미궁인데 끌고 와요. 검문의 화록을 끌고 오고 태양의 학권이 있고 태양태음을 끌고 오면서 검문천동이 있어요. 이거 무슨 격국일까요? 영주 출해.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물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형상이래요. 명주 출해격이에요. 여명이고요. 검문하고 천동이 있어요. 연애를 할까 안 할까? 하지. 그쵸? 그치만 검은 천동 자체가 감정 고충 성계예요. 록이 붙은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감정 고충은 원래 가지고 있는 명인 거예요. 자, 그럼 연애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대안쯤 결혼을 할까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야. 어느 대안쯤 결혼을 할까요? 보통 보면 홍난천이가 있어야지 결혼의 상관성 요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대체로 이 사람이 61년생이에요. 그럼 보통 세 번째 대안쯤 결혼을 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완전 독신주의가 아니라면 그러면 요 대안쯤으로 먼저 놓고 보는 거야. 늦어도 이 대안 안에는 하겠지. 그죠? 그럼 요 대안 상태를 한번 봐보는 거야. 결혼을 할 만할까? 양양이야. 양양인 건 사실이야. 자, 그리고 검문의 화록도 보고 태양의 여건도 보고 천기도 보고 있어요.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별로 안 할 것 같으세요? 하기는 하는데 왜일까? 자, 우리가 그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별이 있어요. 14정성 중에 뭐였어? 남성 육치는 태양, 여성 육치는 태음. 이 두 개는 남성 육친, 여성 육친이기 때문에 여성이 태양 운에 오면 남자가 주변에 많아 이런 말이야. 내가 그 운에 갔잖아. 그죠? 그러면 남성이 태음 운에 와 있으면 여자가 주변에 많아. 자, 태양 자체가 별리인 건 맞는데 태양 운에 와 있다는 건 어때? 사람이 많아.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얘의 연애 스타일인 거야. 그 정성의 연애 스타일인 거야. 자, 이분의 연애 스타일은 뭐야? 감정적으로, 그쵸? 풍부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거무는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이 운에 오면 남자가 주변에 많아. 연애할 확률이 있어, 없어? 누군가가 있어야 연애를 할 거 아니야. 결혼을 할까 말까는 그 뒤의 일이라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봐보세요. 파고 눈에 왔다고 쳐보자고. 어떨까요? 좀 덜하죠. 그리고 파고 눈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재백궁, 그죠? 이렇게 가면 관록궁이잖아. 그쵸? 이렇게 오면서 내 상태가 좀 좋아야 연애하기가 좋은 거야. 요새 아이들 왜 결혼 안 해요? 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 요때는 연애해도 깨질 확률이 높겠어. 우리가 그냥도 안다고. 화기였다는 건 내가 힘들어 라는 의미잖아요. 요때 가면 좀 풀릴 확률이 있어. 요 정도까지는 보시겠죠. 자, 그럼 요 운에 가면 어떨까요? 0.1000부가 됐어. 활성이 있어. 경향이 있어. 그건 알겠고. 자, 경향이 있어. 그런데 염정 천부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정을 좀 더 추구하겠죠? 안정을 좀 더 추구할 거고, 염정이라는 건 가족의 별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정성에 대한 이해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태웅문에는 어떨까요? 태웅문에는 괜찮겠죠?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고 치면 태웅문도 괜찮다는 거야. 왜?
내가 여성스러워져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탐나무는 어떨까? 연애 열심히 해.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옷은 맞다는 거야. 자, 여기 오면 어때요? 괜찮겠지. 응. 그것만 따져도 연애가 요쯤이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좁혀가시라는 거예요. 자, 무곡천성은 어떨까요? 좀 그렇죠. 이 무파상 운에 오면 연애를 한다고 해도 파가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태양천령 운이 오면 혼자 있지. 별리 조합일 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잠비두수 별 중에 보좌성 중에는 괴월이나 보필, 창곡이 연애를 돕는 역할을 해요. 연애를 도울 거예요. 그러면 보필, 괴월, 창곡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괴월이 있어. 누가 도와줄까? 조금 윗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연결시켜 줄 수도 있어요. 자, 동호회 같은 데 가서도 가능하죠. 보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이걸 평배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동료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연애를 부추겨 줄 수도 있는 거야. 자, 창곡이 있으면 어떨까? 문화생활 하다가? 그렇지. 문화생활 하다가 아니면 취미생활 하다가 시를 쓰다가 그런 쪽에서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연애를 돕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활용을 보면 어떨까? 우리들 얘기하잖아. 대안에서 되게 좋았어도 활용 운이 갔을 땐 아무래도 육친과 헤어진다는 건 남자친구와도 헤어진다는 말이 돼요. 활용이 있을 땐 좀 그래. 공급을 보면 정신적인 사랑을 좀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보면서 만약 사랑에 빠졌다면 와, 그 사람 시가 대단해. 창곡 보면서 어머, 저 사람 작품이 대단해. 그러면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양타를 보면 상처를 좀 깊게 남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더 센 별이잖아. 화령은 이별하면서 끝이 나는데 화령은 양타는 더 상처가 깊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잡성 중에 도화성인 홍란, 천희, 함지, 목욕, 대무, 홍염 얘네들이 움직인다면 얘네들을 또 도와주잖아. 보좌성의 보좌성이니까 그런 별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요대 한번 보세요. 어때요? 홍란천이가 가능성을 줬는데 어떤 별이 방해를 해? 문창의 화기도 방해를 하고 달아도 방해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문창 화기는 요 나이 때면은 뭘로 작용했을까? 14에서 23세. 일단 공부할 때 조금 불리해.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운일 거야. 연애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물론 천요도 있고 천희도 있어. 이건 있는 건 있는 거고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야. 그런데 이대안에 결혼 못해요? 해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 어떨 때? 대안에서 로끼로 부관선을 찍어줄 때. 이해하셨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는 어떤 느낌의 연애를 할까? 하게 된다면. 소개팅도 괜찮을 것 같고, 좌보필이 있잖아. 평배귀인이잖아. 옆에서 아이들이 도울 수도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도 있어.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지. 또 지공직업을 보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을 원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면 어때요? 이 경향이 재화가 됐는지 보세요. 됐어. 롱마 교치로 경향이 재화된 거야.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경향을 갖고 있는 운에는 내가 카리스마를 가진 거예요. 재화됐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겠지. 그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태음의 좌보의 천마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태음 운에는
내가 여성적으로 됐다고 그랬지. 좌보호필 들어오면 옆에서 도와도 주지. 천마는 자꾸 움직여.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마랑 화성이랑 만나. 그럼 어때? 전마가 되지. 그럼 또 전마의 역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애에 맞춰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어떤 사랑이야? 갑자기 빠지는 사랑이잖아. 탐낭하고 영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돼요. 여기는 감정 고충이 있으면서 돈도 나가는 사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안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운이라면 그렇게 보세요. 자, 자미두수 대운하고 일년운을 볼 거예요. 근데 운에서도 어떤 운 왔는지 우리 분명히 봐야 하잖아. 예를 들어 저렇게 파국문창하게 있는 애 결혼하라고 한다거나 혹은 연애한다고 하라고 하면 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또 감정을 중시하는 별이라면 연애하기 쉽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고독을 즐기는 별이라면 썸 타다가 끝나거나 연애 물 건너갈 확률이 높은 거지. 자, 이대한의 이 명은요.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기만큼 한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했냐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종교에 너무 빠져 있으면서 같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 자, 이대한의 남자친구의 상황은 어때요? 잠이잖아. 끌려다닐 확률이 있다니까요. 자, 나한테는 여기가 내 명궁이면 여기가 대한의 부처궁이 돼요. 그걸 따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을 또 넘어가 볼게요. 자미두수는요, 궁도 필요하고 또 부관선, 부질선, 자전선 이런 궁들이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자, 부관선은 왜 필요해요? 부관선은 나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대한의 명궁이면 여기 부관선을 볼 거고요. 여기가 명궁이면 여기 부관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따져요. 원래 선천의 화기가 부관선에 있다고 치자. 부관선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 부관선이 좋을 확률은 많이 떨어져.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거기다 뒀으니까. 하지만 그 부관선이 있는 궁이 항상 나쁘리라는 법은 없어. 또 우리가 암동을 따지면 부관선 움직이면 저쪽 부관선도 움직여. 암동하게 되어 있어서 별로라고는 하지만 대안에 부관선이 나오면 좀 낮게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부관선 필요하고 부질선 왜 필요할까요? 문서. 자, 요새는 연애할 땐 부질선까지 안 필요해. 그런데 결혼할 때는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에서 부질선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전선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자전선이 도화, 임신의 뜻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집이 있어야지. 같이 살 집이 있어야지. 남자네 집으로 들어가건 여자네 집으로 들어가건 새로 얻건.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필요해요. 물론 자전선 자체가 도화 궁선이에요. 도화가 일어나야 그쵸? 연애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도 한다고요. 그래서 요 세 선은 기본, 완전 기본이고 거기에 여기 보면 부모가 소개하면 부질선도 돼요. 그 다음에 동료의 소개라면 형로선도 돼요. 또 자녀 혹은 애완견으로 인해 친해지는 경우 있어요. 자전선도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모든 궁선이 다 움직여. 그런데 움직일 때 뭘 먼저 보냐면 어디를 먼저 움직이나 보시라고요. 우리가 갑, 염 할 때 염정의 화록 발생하잖아요. 그 궁이 어딘지 먼저 보시라고. 궁선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헷갈릴 땐 그거 먼저 하시고 우리가 록기법을 할 때 중간도 되게 중요한데 록하고 기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중간도 다 움직이지만 얘가 시작이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걔네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거예요. 결혼까지 되려면 집 있어야 되니까 자전선, 서류로 인정되니까 부질선 이렇게 해요. 자, 이 사람은요 요대안에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기 위해 좋은 운이 언제냐면 보통 이 나이라면 지금 60 넘으셨으니까 요운에 와서 보통 결혼해요. 조금 빠른 분은 여기, 늦은 분은 여기. 지금은요. 지금은 거의 이대한 말 요쯤에 결혼한다고. 늦은 사람은 이대 안에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고 선택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분은 이대 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안이 무슨 대안이야? 복덕궁 대안이야. 자, 복덕궁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적인 대안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나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이면 복덕궁 대안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처궁 대안에 와요. 그쵸? 보통 요 대안에 결혼을 하거나 뭐 연애를 많이 하는 운이 되겠지? 이분은 요 대안에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록기를 한번 돌려봐요. 요 대안에 아까 요 대안에는 했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요 대안에 정유 대안에 왔어요. 정, 월, 태음에 화, 록이 왔어요. 자, 요 궁이 무슨 선이에요? 몸신궁과 부관선이 움직였어요. 자, 요 궁선이 움직이면 보세요. 부관의 제복선은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부처와의 감정적인 문제, 재적인 문제, 몸신궁까지 있는 게 움직여줬어요. 그러면 이때 배우자와의 감정이 생겨. 당연하죠. 1차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대안에 왔는데 부관선으로 움직였어. 그럼 당연히 직장이거나, 그쵸? 배우자가 생길 확률은 있다. 본다는 거예요. 1차 발생했어요. 요 록하고, 요렇게 움직였어요. 여기가 노복궁하고 자전선이야. 그쵸? 자전선, 형루선. 이거 무슨 말이야? 도화이기도 하고, 집의 변동이잖아. 집안의 변동이야. 요 자전선 움직였으니까 일단 부관선 움직였어, 자전선 움직였어. 두 개는 이미 된 거예요. 자, 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 록이 차성하면 무슨 궁 움직여요? 자, 여기 록이 요렇게 차성을 하면 요록하고 여기도 움직여요. 그쵸? 제복선도 또 움직여줘요. 또 여기 록존하고 자전의 부질선 움직여요. 집 문서에 관한 것도 움직여요. 일단 많이 움직여 놓는 거야. 모든 궁선이. 시작은 어디라고? 부관선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월동기 거문의 하기. 요거 무슨 궁선이에요? 부관선. 자, 부관선에서 발생하고 부관선에서 결과가 나. 그러면 부관선에 확실히 변화가 있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기 기 했어요. 2차 있는지 보세요. 없죠. 없어요. 여기 때문에 천상궁에 홍란천이까지 움직여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려는 거 12궁이 다 움직였으니까 몽땅 움직였을 거고 홍란천이도 움직였고 궁성사화는 다 만족했다. 여기는 남자가 많을 운이고 좌부나 우피를 보는 걸 보니까 소개를 해준 것 같아. 주변에서.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봐. 그리고 자미두수의 사화 중에 화권, 화과가 4궁에 있으래요. 록기로는 원래 발생 결과를 할 건데 화권이나 화과가 외궁에 있지 않고 4궁에 있었으면 좋겠대. 있는지 보세요. 권운이 있는데 과가 없어요. 꼭 2개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 건 가졌고요. 화과랑 화기는 원래 여기를 선천의 명궁을 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안에 화과랑 화기도 포함돼요. 여기 천기 화과 있잖아. 부처궁이 나타나는 거잖아. 드러나는 거잖아.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명은 요대 안에 결혼하는 거 오케이. 가능하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애를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 해의 유년운을 보고 판단하는데 다음 해까지도 보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인연이 됐다고 생각했어? 그 해에 선을 봤어? 그럼 그 해 결혼했지. 요새는 안 하지. 그러니까 요새 인연이 약해지면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결혼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이 되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100상 중 35상이 이혼을 한대, 우리나라 현재.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 혼인을 그냥 끝내는 거야. 이것도 이혼은 이혼이기 때문에 더 많다고 해요. 그러면 한 40%는 이혼한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과 평생 살지 안 살지를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힘들어. 왜냐면 둘 다 아주 잘 맞아도 상황이 안 좋게 빠지면 둘 다 화기에 걸리면서 서로 어느 때 많이 헤어지냐면 바람도 피지만 사업이 망했을 때는 많이 헤어져요. 아이가 잘못돼도 헤어져요. 같이 못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 다만 그 몇 년간은 괜찮아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정유대안에 정묘년에 결혼을 했고 무진년에 장남 출생해요. 부관선, 부질선, 자전선 다 움직였고 아이를 낳으려면 몸신궁도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12궁 다 움직였으니까 다 가능했어. 자, 그러면 정묘대안을 한 번만 더 봐봐. 정유대안을 한 번 더 봐봐. 자, 정유대안이 정월해서 발생이 몸신궁과 관록궁이었어. 그렇죠? 여기 발생하고 결과가 부관선, 여기가 결과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정유대안 정묘년이면 여기잖아. 유궁선에 왔을 때. 그쵸? 여기 오니까 남자가 생긴 거야. 그죠? 보이는 거야. 여적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 보인 거야. 그때 결혼을 한 거야. 이 사람 27세에. 가능하죠. 그리고 28세에 여기 무진년에 자전의 부질선이야. 자녀의 지례궁선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나오는 거야. 자전의 부질선이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문서도 되고 자녀의 지렉도 되고 결국 나오는 거야. 이게 몸신궁도 움직였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가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있어. 그냥 저 언제 연애해요? 내년에는 사람이 와요? 후년에는 와요? 끝도 없이 물어봐. 근데 결국은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대안에 쉽지 않아. 그죠? 쉽지 않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궁도 움직여야 돼서 아이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급에서 저것도 따져봤단 말이에요.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궁합도 따졌어. 자, 그럼 무진년생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진년생이니까 무진년 아이와 인연이 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해요? 진궁을 먼저 보는 거야. 진궁, 무진년이니까. 진궁 봐봐요. 어때요? 어때 보이십니까? 7살인데요. 천영이 있는 건 불리해요. 그리고 경향이 있는 것도 불리해요. 자전선에 경향천영이 있는 게 좀 불리해요. 자, 그리고 무탐월 필기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무관으로. 무탐. 여기 노복궁에 여기 록을 줬어요. 1차 발생하고 요 록하고 없죠? 없어요. 그리고 무탐월 필기. 이렇게 부처궁에 신궁 관록궁에 화기를 줘요. 자, 모두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장이 안 자라서 덜 자라서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계속 수술을 해야 했어요. 장을 이제 몇 프로 빼내는 수술도 했고 수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경향천영으로 수술을 진짜 많이 했고요. 여기 화기를 줬죠. 부관선에 화기 줬잖아. 직장을 건둬야 됐어요.
직장도 건두고 애만 돌봐야 됐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자, 그러면 이 명을 그냥 한번 보세요. 어느 궁에 살성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지 천천히 봐보세요. 살성이 많이 집중하는 곳, 그곳이 약한 곳이에요. 화기가 있는 곳도 약하지만 살성이 많은 곳도 약한 곳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부지일성. 앞으로 가볼까? 좀 더 간단한 걸로.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궁이 가장 약할까? 부지일성. 자, 부질선이 제일 약해요. 자, 일단 부질선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화기가 있기 때문에. 또 명분도 비어있어. 명궁도 비어 있어. 직업. 천연도 만만치 않으시고. 부처궁. 자, 이제 우리 그러면 헷갈리면 하나씩 따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양타라 어디로 있어요? 경양 전택궁에 있고 타라는 부모궁에 있어요. 양타가 복덕궁 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성영성. 화성은 부처궁에 가 있고 영성은 노복궁에 가 있고 직업은 지공직업은 요리로 들어가죠. 부처궁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부처궁으로 들어가고 자녀궁 어때요? 자녀궁. 아까 제가 왜 걱정이었냐면 칠살이 좀 센 별인데 천용이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랬어요. 거기에 옆을 보니까 이렇게 경향도 보여요. 이 경향천용은 수술한다는 의미예요. 100% 수술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질선사 자체도 그닥 좋지 않고 이분의 남편명이 있는데 이분의 남편명은 자녀궁으로 살이 5개가 들어가요. 집중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덜 할 수도 있어. 근데 남편명에 살이 자녀궁으로 모두 몰리는 사람을 만난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양천용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나중에 장가도 가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궁이면서 자녀이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명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슨 찍듯이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무타멀 필기에서 어디를 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는 좋았을까? 조금 그렇지. 서로 애는 정말 많이 쓰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결혼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이가 돌전에 3번 수술했고요. 중간에 클 때도 몇 번 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비도 장난 아니고 애 쫓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둘째를 한 7년 만인가 낳았어요. 이해되셨죠? 결혼과.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 했고 신궁도 움직여요. 자, 이제 연애 시기와 결혼을 기문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명을 갖고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기문으로 보는 연애 결혼은 뭐냐면 여성한테는 관운이 오는 게 이게 남자잖아. 그리고 남성한테는 재운이 올 때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운이 맞아요. 그러면 관과 재가 여기에 안 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원래 여기는 이 사람이 여명이니까 관이 있어요. 그쵸? 관이 있어도 관운일 때가 더 인연이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에 비겁에서 고른다고 했는데 신약하면 왜 비겁에서 고르냐면 관이 무서운 거야. 관이 세면 제가 나를 무섭게 하는 존재는 아닌데 내가 무섭게 느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가장 좋은 운은 인수운이에요. 왜냐면 모든 어른들이 박수 쳐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수운이 왜 좋으냐면
관이 있는데, 여기 인수가 있는데, 자, 관이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인수운이라는 건 부모가 환영해 줬다는 뜻도 되고, 관인상생으로 내 삶을 안정시켰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관이 식상 역할을 해서 나에게 준다도 되지. 관한테 이게 식상이잖아. 그래서 인성운에는 남편감이 일을 해서 집을 얻거나 그런 것이 가능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운이야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시 보면 남자는 재운이나 손운에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재운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재운에 결혼한다는 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하는 경우예요. 내 돈 좀 털어서 내가 그 여자 마음에 드니까 돈 줘가면서 명품 사줘가며 결혼하는 거야. 그게 재운에. 손운은 자식을 만들고 싶어도 있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결혼한 사람 많잖아. 그치? 자식이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관운이나 손운에 하는데 비슷해요. 관운에 하면 똑같이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운에 하면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 여기 인수가 있을 때, 정인이 있을 때 내가 편안한 거야. 만약 얘가 없이 이렇게 결혼하면 나 불편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은 좋을지 나쁠지 장담하기 어려워. 자, 여자가 손운에 결혼한다는 건 뭘까? 나도 애 낳고 싶어. 그것도 있고 애 낳고 싶어도 있고 이렇게 송극권 한다는 의미잖아요. 관이 여기 있잖아. 자, 내가 송극권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 얘가 마음에 들어. 충처럼 찍는 거야. 너 마음에 들어. 이런 거야. 손운에 결혼한다는 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재운에 결혼하면 뭐냐면 내가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거야. 여자가 손운에 결혼한다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쟤 다 해주면서 데리고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손운에 결혼하면 손해야 이익이야? 여자 입장에서 손해야. 애도 낳고 내가 쟤 다 해줘야지 그러고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요렇게 송국간 형식으로 결혼하는 게 뭐냐면 백지영 씨가 젊은 남편 얻었잖아요. 요런 게 송국간의 결혼이야. 나는 일할 능력이 있지. 나 골드미스잖아. 그런데 내 또래를 보니까 다 늙었어. 그리고 내 맘대로 못하겠어. 내가 재벌하고 결혼하려면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 그게 싫고 내가 괜찮은 남자가 없는가 살펴봐서 내가 돈은 있잖아. 사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연애라고도 하지만 그게 송국간의 연애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분은 언제 결혼했는지를 한번 보자고. 어떤 방식으로 결혼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신왕한지 신약한지 먼저 한번 보세요. 육수가 여기 있어. 어때? X. 토국수 하니까 X. 금월이니까 동그라미예요. 그죠? 신약해. 신약하다고 하면 우리 뭐를 용신으로 써? 인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 인수 있어요, 없어요? 정인이 있잖아. 이 인수의 힘이 어때? 차이가 세. 금방에 있어요. 인수의 힘이 세. 되게 좋아. 그쵸? 좋아. 그럼 부모님이 좋다는 거잖아. 그리고 화급금 하니까 X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부모님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죠? 그리고 나는 약해. 자, 그렇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부모가 굴에 좋은 부모야? 변화가 많은 부모야. 나한테 온전히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야. 그런데 이제 진가원칙을 한번 보세요. 이 구는 누구를 줄 거야? 그래도 6을 줄 거잖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도 나를 준대. 부모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자, 여기 10은? 10은 9한테 가지. 자, 2는? 아니, 그건 6이 충이고. 자, 이 사람은 아극지 않은 명은 맞고 2는 어디로 가야 돼? 2는? 잘 생각하십시오. 자, 요거는 가, 극.
얘는 가, 생. 그러면 생이 먼저. 생 먼저. 요렇게 재관인 상생 되잖아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가능하잖아. 관인 상생 되어 있잖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 요렇게 재관인 상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명인 거예요. 그리고 관인으로 나한테 들어오니까 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자녀궁이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지, 비었지. 자녀랑 인연이 박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자녀를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어? 요 자리가 뭐가 들어와야 돼? 38이 들어와야 되지. 38 어때요? 물방이 빠져서 아주 왕해. 그죠? 아주 왕해. 그러면 아주 왕하다는 건 잘 생각해야 돼. 자미에서도 똑같아. 내가 약한데 얘가 되게 왕해. 좋댔어? 내가 키우기 어려운 애라는 거예요. 진짜 돈도 이리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겠지 않아요? 두 사람이 벌어서 애 병원비 되는 거 만만치 않았어요. 그 일도 있었다는 거. 자녀랑 인연이 좀 박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자녀인 3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어때? 3이 난 이렇게 3이고 3형이 된다고. 응? 자녀의 연이 8이라면 모르지만 3이라면 3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분이 27세에 결혼했다고 했죠? 27세를 한번 보자고. 27세 운은 무슨 운인가? 자, 이제 요거 먼저 봐요. 17에서 25세가 인수운이네. 오, 좋아. 인수운이야. 자, 여기 인수운이었어. 그러면 요렇게 가서 유기충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안정적이긴 하잖아. 구운이 왔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와 있긴 해서 그래도 인수운에 공부를 해서 학교 선생님 쪽으로 갈 수 있었어. 그거까지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운 왔어? 25세 다음에 26세 관운이 왔잖아요. 요 관운이 온 거야. 자, 관운이 오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관인상생 되면서 나한테 그닥 피해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관운이 와서 오, 요때 결혼할 수 있겠는데요?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방이야? 3. 인방이야. 인목방이야. 자, 요 방에 가 있다는 건 관운에 결혼할 수는 있는 건 맞아. 여기 3도 들어온다는 뜻이야. 요거가 같이 있으면서 사명을 안고 있는 결혼이 될 확률이 높아. 관운이. 어쨌든 26세에 32세에 있었어. 그러면서 27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자, 27세 어디 있을까? 여기 또 관운이야. 자, 관의 관이니까 결혼은 할 수 있지. 나도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 관운이 왔기 때문에. 자, 원래 내가 관인 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단 여기에 3이 숨어 있는 건 조금 슬퍼. 그리고 나서 28세에 아이를 낳거든요. 28세 여기 28세에 인성운이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대운이 아닌 이상 요걸 지우고 사라고 쓰지는 않아. 요건 소운이니까 소운은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숨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요 자리로 간 거야. 요 자리로 간 거야. 28세 요 자리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표면적으로는 4가 돼서 편인이지만 여기 9가 강화가 된 거야. 9가 강화된, 여기가 9방이잖아요. 정인방에 있는 거잖아. 정인방에 와서 3을 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단 나의 자손을 한번 또 생각해 봐요. 내 자녀를 볼 때 뭐뭐를 본다고 했어, 기문에서. 손을 보고 시간 시지를 봐요. 그쵸? 시간 시지를 봐. 자, 내 자녀는 어땠어? 왕하고 좋다고. 그쵸? 왕하고 좋아.
근데 시간이 아들이잖아. 3이잖아, 3. 요 자체가 3이잖아. 그래서 이 시간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렇게 사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뭐가 뭐를 쳐. 결국 3이고 사명이라는 건 깨지는 건 누구냐고. 요렇게 얘가 깨지잖아. 9가 때리는 놈이 3인 거야. 3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것 갖고 몽땅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자녀 3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구삼충을 세게 맞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운에 왔고 결혼을 그때 했고 그러면서 요 방에 왔으니까 9가 더 세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방에 와서 9가 이렇게 3을 치게 된 거야. 나의 시간을. 그래서 첫째는 그랬지만 둘째는 한 6, 7년 뒤에 났는데 걔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운에는 별로 좋지 않다. 지금 여기 요 운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운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형묘운인 거고. 그쵸? 형묘운인 거고. 30, 여기 다시 손운이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사명을 자꾸 만들게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육수가 들어오면서 자녀가 육수가 되면 7596을 해살시켜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여기는 내가 바라던 자녀가 3만 들어오면 자꾸 사명을 만드는 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녀로 인해 고생을 되게 많이 한 명이에요. 그래도 놓지 않고 열심히 살려서 장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모든 정력을 이 젊었을 때의 모든 정력을 얘한테 쏟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돈도 시간도 체력도.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연애와 결혼 그렇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거분에는 결혼에 얽히게 된대요. 우리가 손운, 관운 빼고 비거분이 오면 아까 내가 신약하면 비겁에서도 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명은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한문 선생님을 만난 거야. 이거 비겁 종류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종류. 내가 신약했잖아.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 중에서 고른 거예요. 자, 비거분의 결혼에 얽히게 되는데 고민도 많고 이별도 많대요. 비거분의 분간 분재라니까 비겁이 많아서 이성 문제가 많은 경우예요. 자, 이 사람은 비겁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상태에서는 나 혼자인 거야. 비겁이 많다고 볼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후반전에 가보자고. 그러면 6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쵸?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보세요. 1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연지, 시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비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비겁과 관련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요렇게도 쳐요. 요거 뭐라고 해? 다관. 관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비겁인 거잖아요. 그죠? 요 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나랑 같이 있는데 얘들끼리 원래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나름 다관사주인 거예요. 관이 많은 거예요. 자, 관이 많은 걸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 관이 많다는 건 내 직장이 많은 것도 돼. 내 남자가 많은 것도 돼. 근데 이 사람 자체는 바람을 피거나 그럴 만한 성향이 못 돼. 그렇지 않아. 아까 거동이라고 했잖아요. 감정 고충이 많은 명이에요. 감정 고충이 많은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으로 했어요.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바람하고는 관련이 없게 그렇게 살아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생간의 경우는 결혼이 성사되기 쉽대요. 여성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형태예요. 재생관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여기 제가 관을 자꾸 생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이게 남자라고 본다면 여자가 열쇠를 가지고 관을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검사장 부인 이런 이제 검사들은 돈을 취하면 안 되니까 돈 많이 갖고 밀고 가면서 나는 남편의 명예를 사.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나 어차피 돈은 많잖아. 명예를 사는 거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지. 그렇게도 봐요. 그다음에 제극인의 경우 상대방 부모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요건 제극인 형태가 아니야. 여기가 구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충이 되는 경우 그런 걸 다 제극인이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 이거는 예제가 좀 그런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성의 경우 관이 아주 크고 좋으면 결혼이 늦어진대요. 좋은 직장을 가졌을 경우는 자기의 급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못 가. 자, 백정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 이미 백정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고 안 돼. 정말 괜찮은 남자들은 다 채갔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 급을 낮춰서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명예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인수요가 좋은 사람을 고르면 된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분 누구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지영 씨, 강사. 자, 관이 어떻게 생겼어? 관이 크지? 크잖아. 화생토. 관이 크잖아. 좋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관이 부담스러워. 나 군은 어때? 여기 있잖아. 설기가 많이 되잖아. 이미 육수로 힘을 다 빼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X, 또 X. 난 되게 태약하잖아. 그러면 이 관이 편안해? 안 편안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떠냐면 여기는 크고 좋고 나는 비겁이 많아. 여기에서 칠 것 같아. 그래서 관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명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지.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그러면 요 2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야. 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일적으로 아니고 요걸로 본다고 치면 요렇게 사명이 된 사주도 어떤 거냐면 아주 괴롭거나 아주 못 살거나 이 사람은 정말 인고의 노력 끝에 된 거잖아. 그걸 뚫고 올라간 거잖아. 그걸 관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사람 맨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게 낫다. 내가 어떻게든 공부해서 올라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관이 많이 좋은 경우는 내가 그걸 직장으로 다 썼지, 그 운을. 그래서 남편으로 안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남자야 있을 수 있지. 관이라고 이렇게 뚜렷이 나오잖아. 원래 부모 복은 없었어. 그치? 자녀 복도 없는 거야. 비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쉬었다 할까요? 기문으로 보니 연애 실패. 이거는